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진행이 되었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사상 최고가,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 관련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비대면, 언택트 이렇게 나스닥 쪽에 있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시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승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재료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올해 누적 순매도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계속 팔아먹은 금액이 27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조 원 가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사들이기 시작한 거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순매도, 즉 원상 복귀를 시키기 위한 금액이 2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자금들이 계속해서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빚2. 자,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항상 리스크,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인가, 정말로 안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네, 12월도 이제 초반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정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번 주는요, 국내 증시 역시도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들, 조정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8일, 9일, 10일 이제 3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3일 동안에 증시의 변동성이 약간의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이렇게 조금 조정의 양상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들어와 준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시장을 상방으로 보는 그런 한쪽으로 쏠리는 형태의 만기일 전략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 기준점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만기일 전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49, 그래서 일단 3만 포인트는 지켜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내려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들어왔다 이 정도긴 한데 그래도 내렸잖아요. 내렸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 가지고요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어서 이제 4만 포인트가 깨졌었는데 다시 3만 포인트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정도 내려가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추가 상승을 더 만들어냈죠. 장 막판에 끌어올려진 모습들이 조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 변화를 좀 보였고 변동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장 막판에 끌어올려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추가 상승을 연결해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끌어올려진 저런 모습들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0.45%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재료들을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쁜 재료들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입니다. 입원 환자가 10만 명도 훌쩍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일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뭐 신규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입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의료 체계에 부담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 병실이 꽉 찬다든지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입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의료 체계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캘리포니아가 이제 강화된 자택 대피 명령을 발동하였다. 이제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큰 우려감으로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번 주에 화이자, 다음 주에 모더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만간 미국에서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당장 이번 겨울에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에 이제 노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저 수치가 당장 줄어들 것이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이 나오면은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라는 일단 인과관계는 거의 뭐 100%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승인이 떨어지고 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연속적으로 끌고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봉쇄 조치가 강화된다라면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조금 시간이 더뎌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나온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영국과 유럽 연합,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뭐 그까짓 거 생각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지금 올해가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까지가 이제 협상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지금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상된 브렉시트로 갈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업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서 이제 갈등을 되게 심각하게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 즉 올해까지로 이제 예정됐었던 이런 그 이행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관계 협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영국과 유럽 연합이 서로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제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상 노딜이죠. 네, 그래서 뭐 무역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냥 아무런 협상 없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치적 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막판 타결 뭐 이런 것들, 네, 우리가 이제 봐서 아시죠? 막판 타결, 극적 타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면은 뭐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라도 어떻게든 타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드라마틱하고요. 또 지지를 많이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쇼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 없어, 그죠? 네. 어쨌든 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뭐 크게 꺾어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방해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우려감들이 일단 시장에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상황 악화가 일단 단기적인 조정, 완만한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라.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도 있었죠.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 협상 시간은 일주일 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9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10일이 될 텐데요. 9일날 이제 표결에 붙일 것이다. 이 단기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협상 시간이 그래서 일주일 연기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전방 정부의 예산안 처리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추가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연방 정부의 예산안 처리,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18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기 예산안을 9일에 포결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냥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12월 18일까지 이 미국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9천억 달러 수준의 이제 절충안을 민주당 그 다음에 이 초당 의원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모두 여기에 동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는 그냥 일단 어느 정도 통과는 될 것이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1월 말, 즉 취임이 지나고 나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더 쓸 것이다. 근데 추가 경기부양책 쓴다고 해가지고 뭐 기존에 민주당이 제시했었던 2조 2천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9천억 달러 정도로 해서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뭐 1조 달러 정도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었던 정도로 해서 생색을 더 2배로 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실업수당의 어떤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한숨 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만 보면 바뀐 게 없죠. 네, 재료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별로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죠. 네, 바이코리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최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날 팔아먹은 거 아니면 10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0월 마지막 날에 매도를 치게 되면서 이것이 뒤집어졌었죠. 그래서 11월부터가 실질적인 순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1월 이후에 지금 보면 거의 7조 원대 정도를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6조 원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지금 보면은 11월 달에 5조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도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뭐 6조, 7조 가까이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왜냐면은 1월 달부터 10월까지 무려 27조 원을 팔아치웠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코로나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27조 8천억,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팔아먹은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27조 8천억인데 최근 2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팔아먹은 물량들 채워넣기 시작했죠. 이 부분들이 지금 한 6조 7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남아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20조 원을 더 채우러 올 것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의 이익 개선,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개선, 즉 이것이 뭐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업들의 기업 실적도 다시 정상 복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성장률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종식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지금 보면은 환율이 계속해서 워낙 강세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원상 복귀가 될 것이냐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다 매수로 들어오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경제 수준이요.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1년 동안 팔아먹은 비중을 다시 채워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뭐냐면 무역 분쟁이 끝나던 시기였거든요. 아시죠? 2019년
네, 연말 시점부터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를 확 밀어내리는,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없다라면요,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경기가 원상복귀가 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why not이 되는 거죠. 네,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팔아야 해? 라는 게 되는 거죠. 경기가 이제 회복기로 들어서는 모습인데, 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매수가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더 계속 들어와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조 원을 다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15조 원 정도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요, 내년도 공매도가 시행되는 그 시기,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랠리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월별로 쳤을 때는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록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그 중심에 외국인이 서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지게 되고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20조 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20조 원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 대형주 쪽의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 대형주 이런 쪽,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 화학, 네, 전기, 전자,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화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정유 섹터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죠? 옛날에 차화정이었는데 이제는 차화전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어쨌건 이런 그 외국인들 선호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보이다 보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이 빚투가 연일 신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조정이 깊게 들어가서 아주 박살나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요, 얕은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너무 이제 무시하고 변동성을 너무 경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나머지 그냥 급등주에 왕창 실어버리다 보면 이 단기적 변동성을 인해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좋은 장에서 괜히 물량을 다 뺏기고 손실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실패했었던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5거래일 연속 최대치로다가, 네,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조 5천억이랍니다. 신용잔고가요. 무지막지하죠. 이대로 가다가 20조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신용이 늘어나는 게 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증시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증시가 좋으니까 빚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다가 마땅한 투자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증시 쪽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떤 돈의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 신용 잔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급등주를 따라갔다거나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또 몰빵으로 한꺼번에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걸린 투자를 하시다 보면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이 물량을 뺏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투매가 나오게 됩니다. 투매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게 반대매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나서 손실률이 그냥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나와버리면 빚내서 투자한 입장에서는 내 자금뿐만 아니라 레버리지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이 확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손실이 커지거나 매도해야 되겠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것을 투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시가 비정상적인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신용잔고가 무서운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것은 증시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고요. 상승은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증권사에서 아시다시피 빌려줄 돈이 없어요. 네.
그냥 돈 다 썼어요. 그냥 너 있는 돈 다 빌려줬어.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신용을 쓰게 해드릴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에 이런 것들 써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시장에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빚내서 투자한 부분, 이 B2에 대한 부분들이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시더라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이제 신용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신용 잔고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보면은 9조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9조 1천억 원 정도. 지금은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기간 동안 이 11월부터 이제 그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해서 막 치솟았었던 그런 시기 동안에 신용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종목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신풍제약, 한미약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근데 삼성전자에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급등세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재료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용잔고에 그대로 반영시키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승세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용잔고의 증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건 뭐 기업의 실적이나 또는 시장의 전망치들은 계속 우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투자, 급등 시점에서 따라가는 그런 투자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조정은 조금 기다리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얕은 조정이든 깊은 조정이든지 간에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쌀 때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진행하시고, 나는 그래도 뭐 가는 동안에 무조건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비중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대응하시면 부담감이 조금 덜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코로나의 어떤 확산에 따른 부담감 이런 것들 좀 남아있고, 영국의 뭐 브렉시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조정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 순매도 규모가 20조 원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규모 20조 원까지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20조 원까지 줄어들었다 봐야 되겠죠. 최근 동안에 이제 매수를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매도한 20조 원, 27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 매도 물량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 이것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될 이유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빚내서 하는 B2 연일 신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은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무턱대고 투자하게 되면 좋은 장에서 오히려 이 손해를 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이런 신용잔고의 증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증시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패 경험에서 주식시장은 슬롯머신에서 돈이 쏟아지듯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요술기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도 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네, 경험담을 썼네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거의 이제 주린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주식 손대면은 돈을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운이 좋아. 네. 사실 여러분들 운이 좋은 거는 성투사를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처음 시작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장을 만나게 되면, 그냥 돈을 막 벌리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주식이구나. 해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조정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조정을 어떻게 넘어가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심정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서, 실패를 경험하고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거 경험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장중시황 때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